네, 안녕하세요. 여창쌤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8월 30일 1시에 수업해야 했던 확통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원 확통교재 확통 NJ 파트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NJ 파트 32번까지 봤었고요. 33번부터 오늘은 확통 끝까지 43번까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로 진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우리가 이 뒤로 통계 파트 44번부터 60 몇 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통계 파트는 확통에 비해서 앞에 경우의 수나 확률에 비해서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한 20문제 이상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3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요. 좌표평면 위에 세 점 3,6과 7,6과 7,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나오는 공에 적힌 수를 차례로 A랑 B라고 하자. 점 D, A, B랑 삼각형 ABC 위에 세변 위에 임의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L이라고 할 때 L이 정수가 될 확률은 P분의 Q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한번 직접 좌표축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X축, Y축 있고요. 여기에다가 Y는 1, Y는 2, Y는 3, Y는 4. 아, 이거 삐뚤삐뚤하네. 3, 4, Y는 5, Y는 6, Y는 7, Y는 8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X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점 D가 될 수 있는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1부터 8까지 중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을 꺼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꺼낸 공은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같은 숫자의 공을 2번 뽑을 수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1,1부터 여기 8,8까지 이 점들 중에서 올 수 없는 점들이 우선 있습니다. 뭐랑 뭐? 여기 지금 Y는 X 위에 오는 1,1부터 8,8까지 이 직선 위에 오는 점들은 우선 제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겠다? 전체 경우는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자? 7개를 뽑아주면 미쳤나봐. 2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2개를 뽑는데 순서가 정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8P2라고 쓰셔도 되고 마음대로. 그래서 56까지가 됩니다.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이제 문제 조건으로 들어가서 ABC라는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3,6, 3,6입니다. 그리고 7,6, 7,6 그리고 7,2 이렇게 A, B, 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AC라는 이 직선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
D점, 여기 56개의 점을 찾았죠. 얘 점들 중에서 이 삼각형 위의 점으로부터의 최단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찾아봐. 이렇게 찾아볼까? 여기서 x가 1일 때는 정수가 되는 점 몇 개 있겠어? 여기에 오는 애들은 거리가 정수가 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찾아줄 수 있고요. 이 점으로부터 이 삼각형까지 최단 거리는 2가 되겠지. 찾아줄 수 있고요. x가 2일 때는 이 점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3일 때는요. 3일 때는 3,8, 3,7, 3,6도 거리가 0이니까 정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 될까? 안 돼요. 왜? 얘로부터 얘까지 최단 거리는 여기까지 거리가 아니라 이 직선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얘도 안 되고요.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있고요. 자, x가 4일 때 생각해보자. 이 점과 이 점은 자동으로 통과, 그리고 역시 이 점도 됩니다. 근데 얘는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탈락. 얘 당연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올 때, 얘 어디야? 5니? 5? 5일 때 하나, 둘, 셋. 얘 안 되고요. 얘 되고요. 얘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안 됩니다.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일 때 볼게요. 하나, 둘, 얘 안 되겠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 안 돼요. 얘도 안 돼. 안 돼. 얘 안 돼. 얘는 왜 안 되니? 얘 되는구나. 얘 된다. 선생님 실수. 얘는 됩니다. 얘까지 거리가 최단거리니까 이게 최단거리라고 선생님 지금 착각을 했어, 순간. 자, 이 점은 될까? 얘로부터 얘까지 거리 1인데요. 얘로부터 얘까지 거리도 1이에요. 근데 요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지.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가 돼서 안 됩니다. 자, 얘 됩니다. 얘 안 돼요. 얘 역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7일 때는요. 얘 되고요. 얘 되고요. 얘 됩니다. 얘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8일 때 몇 개? 안 돼요. 돼요.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 더하기 1, 2, 3, 4, 5, 6 7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더하기 8일 때는 5개 이렇게 돼서 총 몇이니? 12, 24에다가 5를 더하니까 29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56분의 29가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어떤 거 제외했어? 이 y는 x라는 선분 위에 있는 거 제외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단거리가 정수가 되지 않는 점들 제외해서 직접 표시를 했어요. 좌표평면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34번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34번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하자. 주사위가 4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는 눈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이랑 스몰 m이라고 하겠대요. 이럴 때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의 곱이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체는 자, 주사위 4개 던졌으니까 6의 4제곱 되겠죠? 6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 4개를 던져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16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 3, 4, 5, 6을 이용해서 4개를 뽑아주는 경우에서 여기에서 4개를 뽑아주는 경우에서 뭐를 제외해 줄까? 지금 얘 왜 3을 왜 넣어줬냐면 3, 6, 18이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3을 넣어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를 빼자? 3, 4, 5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놈을 빼주자. 3, 4, 5를 가지고 4개를 뽑는 경우를 빼주셔야 됩니다. 왜? 3, 4랑 3, 5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뭐를 더해줘야 돼? 얘 중에서 되는 애가 있지. 누구? 4랑 5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는 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4랑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시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3, 4, 5, 6을 가지고 4번 뽑는 경우니까 4의 4제곱 될 거고요. 이거는 3, 4, 5를 가지고 4번 뽑으니까 3의 4제곱 될 거고요. 4, 5를 가지고 4번 뽑으니까 2의 4제곱 되겠죠. 그래서 4의 4제곱 하면은 256 될 거고요. 81 뺀 다음에 16을 더해주니까 256에서 65를 빼주면은 191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확률은요, 뭐가 되겠다? 6의 4제곱분의 191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2번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4, 5, 6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에다가 뭐를 더해주자? 3을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애들 있지. 그런 거를 더해서 그렇게 되면은 케이스가 조금 더 늘어나지만 얘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4번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3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이요. 확률 문제는 케이스 나누는데 정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싹 틀립니다. 자, 35번이요. 지금 그림과 같이 12개의 의자가 3개씩 4열로 놓여 있다. 네모 치니까 귀찮다. 동그라미로 하자. 자, 1열에 의자 3개, 2열에도 의자 3개, 3열도 의자 3개, 4열도 의자 3개 이렇게 있어요.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4명의 학생이 앉을 건데 이 4명의 학생이 앞뒤로도 양옆으로도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먼저 전체부터 써봅시다.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된다? 12자리 중에서 4명을 뽑아 1열로 앉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2P4, 12, 11, 19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열마다 앉을 수 있는 인원을 정하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모든 열에 한 명씩 앉는 경우의 수. 자, 두 번째, 2명 앉은 열이 2명 열이 한 개 있는 경우. 세 번째, 2명이 앉은 열이 몇 개? 2개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케이스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세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열에 한 명씩 앉는 경우의 수는 그냥 이건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세 자리 중에 하나 뽑아서 한 명 앉히고 그러면은 3C1. 두 번째, 여기 앉은데 옆에만 안 앉히면 되는 거지. 2C1, 2C1, 2C1 하니까 3, 2, 2, 2, 24가 나옵니다. 24가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두 명 열이 하나 있는 경우인데 두 명 앉은 열이 1열일 때랑 2열일 때랑 3열일 때랑 4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케이스를 네 가지로 나눠줄게요. 자, 두 명이 1열에 앉는 경우, 두 번째, 두 명이 2열에 앉는 경우, 세 번째, 두 명이 몇 열? 3열에 앉는 경우, 네 번째, 두 명이 4열에 앉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근데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해봐. 두 명이 1열에 앉는 경우랑 두 명이 4열에 앉는 경우. 자, 1열에 앉으면 이렇게 앉는 거고요. 4열에 앉으면 이렇게 앉는 거거든? 그럼 나머지에 두 명을 앉힐 건데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했다?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두 명이 1열에 앉았을 경우랑 두 명이 4열에 앉는 경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2를 해주시고요. 이거 나오는 경우에 얘는 제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케이스도 두 명이 2열에 앉는 경우나 두 명이 3열에 앉는 경우는 딱 이 가운데를 딱 나눴을 때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경우에 대해서도 2를 곱해줄게요. 얘를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게요. 자, 그러면 두 명이 1열에 앉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두 명을 앉혀야 되거든? 여기서 두 명을 앉혀야 되는데 우선 얘랑 얘는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지? 옆에 앉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 7자리에서 두 명을 앉혀야 되는데 또 이것도 생각해야 돼. 그 두 명은 같은 열에 있어서는 안 돼요. 같은 열에 두 명이 추가로 있는 거는 3번 케이스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2열이랑 3열에 앉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두 명이 2열에 한 명, 3열에 한 명 앉는 경우. 여기랑 그러니까 2열에 앉으면 무조건 여기 앉아야 돼. 그럼 3열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니까 자리 두 개를 뽑는 경우는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남은 그 두 명이 요렇게 바꿔 앉을 수 있지. 그러니까 몇 가지 나오겠다? 4가지 먼저 나올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번엔 3열, 4열 앉는 경우 생각해 볼게. 3열, 4열에 한 명씩 앉는다? 그럼 여기에서 한 자리 뽑아. 그러면은 3C1,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남은 한 자리 뽑아야 되니까 2C1. 6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바꿔줄 수 있으니까 12가지 나올 겁니다. 자, 더하기. 이번에는 2열과 4열에 앉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2열과 4열에 앉으면은 여긴 여기 그냥 못 박았고 여기 3개 중에 한 자리 뽑아주니까 3가지 있습니다. 총 자리 배치는 3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 바꿔줄 수 있으니까 역시 6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22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에 앉혀줘야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는 들어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앞에 4P2라는 거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명이 2열에 앉는 경우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랑 여기 무조건 앉아야 되는 거죠. 2열에 앉을 때. 그러면은 4명 중에 2명을 뽑아 1열로 나열하는 거니까 얘도 역시 시작할 때 4P2를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열과 3열에 앉는 경우부터 생각을 할게요. 1열, 3열에 앉으려면은 여기밖에 못 앉지. 그러니까 몇 가지? 바꿔주는 경우까지 생각해서 2가지 더하기. 이번에는 1열, 4열 앉는 경우 이거랑 요니까 자리 배치는 3가지가 가능한데 바꿔주는 거 생각해서 6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앉는 거는 여긴 무조건 여기 고정이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니까 자리 배치는 2종류. 그러면은 바꿔주는 것까지 생각해서 4가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2번 케이스에서 몇 가지 나오는 거야? 2번 케이스에서는 4P 2 하면은 12거든요. 그래서 24로 묶어준 다음에 24 곱하기 12 더하기 20이니까 34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명 앉는 열이 2개인 경우는, 그러니까 한 열에 2명이 앉으려면 무조건 1, 3번 행에 앉아야 돼요. 근데 그 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겠지. 두 열이. 그러면은 어떤 경우 있어? 어떤 경우? 1열, 3열 골라주는 거, 1열, 4열 골라주는 거, 2열, 4열 골라주는 거, 이렇게 세 종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자리는 모두 다 결정이 되는 거지. 만약에 1열, 3열을 골랐으면은 요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냥 이 네 자리에 이 네 자리에 4명을 앉히는 경우니까 4팩, 4팩, 4팩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몇 가지? 24 곱하기 3가지 나오겠다. 그래서 1, 2, 3번에 의해서 몇 가지 나온다? 총 24 곱하기, 자, 1, 34, 3이니까 38이니?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맞나? 37, 38. 맞는 것 같아요. 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몇 개 중에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중에 24 곱하기 38이 되니까 여기에서 10이랑 24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2랑 여기 5 약분 되고요. 그래서 남는 거 45 곱하기 10이라면은 495니? 495분의 38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뭐가 되겠다? 533이냐?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36번으로 넘어갈게요. 36번. 36번은 좀 쉽습니다. 36번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방법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문제. 뭐냐면 한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임의로 택할 때 그 세 수 중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을 확률을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한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총 9가지가 있어요. 1부터 9까지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수를 임의로 택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돼? 전체 경우 어떻게 되니? 전체 경우는 9C3 되겠지. 9C3. 그죠? 자, 그런데 뽑은 세 자식을 A, B, C라고 해봐. A, B, C. 크기 순으로 A, B, C라고 해봐. 그러면 이런 게 성립해야 돼요. 지금 연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뽑은 세 수를 A랑 B랑 C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B가 C보다 작다.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한 칸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C는 B 플러스 1보다 커야 됩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 C가 B보다 그냥 크다만 되면은 연속된 두 수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B 플러스 1보다 C가 더 크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들어가야겠어? A 플러스 2가 들어가주면 돼요. A 플러스 2 이렇게. B 플러스 1은 A 플러스 2보다 크다. 그러면은 B는 A 플러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연속된 두 수는 나올 수 없겠죠. 자, A, B, C 사이에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면은 연속된 세 수는 나올 수 없. 그러니까 연속된 어떤 곳에서도 두 개는 나올 수 없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족한다. 그런데 A 플러스 2에서 A는 뭐보다 크다? A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C는 뭐보다? 9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 9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3부터 9까지 몇 개? 3부터 9까지 몇 개야? 7개의 자연수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A 플러스 2랑 B 플러스 1이랑 C 3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7C,
3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뭐 중에 9C3 중에 7C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21,987, 321, 76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21, 321, 77 그러면은 72분의 30이 돼서 분자분모 6으로 나눠주시면 12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P 플러스 Q의 값은 17이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3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7번.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 B, C, D 4사람이 차례로 임의로 한 개씩 공을 꺼낸다. A, B, C 중 적어도 한 명이 흰 공을 꺼내지 못했을 때, 적어도 한 명이 흰 공을 꺼내지 못했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전체 상황이 뭐냐면 전체가 그냥 뭐 A, B, C, D 4사람이 임의로 한 개씩 공을 꺼낸다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 풀 때는 뭐뭐 할 때 아니면은 뭐 A 할 때 B의 확률이라고 하면은 전체 상황이 A가 되는 거야. 뭐 구하라는 거야? A 상황 중에서 A가 일어날 상황 중에 뭐를 구해라?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A가 일어나는 중에 B가 일어날 확률 구하시오. B바 A를 구하라는 거야. A일 때 B의 확률을 구하여라. 응? 자, 그래서 지금 전체의 확률은요. 어떤 상황이야? A, B, C 중 적어도 한 명이 흰 공 꺼내지 못했을 확률입니다. 전체가.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 적어도 이상, 초과, 미만, 이하, A 또는 B라는 표현이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에서 나왔을 때 뭐를 사용해봐라? 6건의 확률을 사용해봐라 선생님이 추천을 했었죠. 자, 적어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의 6건은 뭐가 되는 거야? A, B, C 모두 뭐를 꺼낸 거야? 한 명도 흰공이 없다. 적어도 한 명이 흰공이 없다. 모두 뭐를 꺼냈다? 뭐를 꺼냈다? 아, 뭐야, 왜 헷갈려? 적어도 한 명이 흰공을 꺼낸 거야. 아니지? 적어도 한 명이 한 명도 흰공을 꺼내지 못했다라는 거는 적어도 한 명은 검정공을 꺼냈다는 거고, 적어도 한 명이 검정을 꺼냈다? 그럼 모두 흰공을 뽑았다라는 거죠. 아, 말이 더럽네. 자, A, B, C 모두 흰공을 뽑았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전체 확률은 뭐가 되겠다? 전체는 1 마이너스 요 확률 빼주시면 돼요. A, B, C 모두 흰공을 뽑았다? 자, 6개 중에서 흰공 3개. 그럼 B는 5개 중에 흰공 2개. C는 4개 공 중에서 흰공 하나 뽑고 나서 D는 아무거나 뽑아도 되겠죠. 아무거나. 그래서 3분의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20분의 1이니까 20분의 19가 되겠죠. 전체의 확률은 20분의 19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거일 때 지금 문제 조건은 뭐야? A, B, C 4사람이 검은 공 3개를 꺼낼 확률? 자, 이 중에서 A, B, C, D를 통해서 검은 공 3개가 나와야 돼요. 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봐봐. A, B, C 중 적어도 한 명이 흰공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적어도 한 명이 검은 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A, B, C 중에, 자, A, B, C, D 중에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가려면 D가 검은 공이 있든 없든지 간에 A, B, C에는 검은 공이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A 속에
지금 A 사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X라고 하고 뭐 이 사건을 뭐 전체 S라고 했을 때 X가 S라는 사건에 포함이 되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 X바 S라는 놈은요 PS분의 PX교 S인데 얘는 뭐가 되겠다? PS분의 PX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PS분의 PX가 된다라는 거. 왜? X라는 사건이 S라는 사건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냥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끝나요. 자,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 그럼 여기 지금 A, B, C, D를 통해서 검은 공 3개랑 흰 공 하나가 뽑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은 공 뽑은 3사람 뽑아주고 4C3 곱하기 6개 중에 검은 공 3개, 5개 중에 검은 공 2개, 4개 중에 검은 공 하나, 그 다음에 흰 공 3개 중에 3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랑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5분의 1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얘는요 전체 20분의 20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19분의 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23이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전체 상황 중에 그러니까 A 사건 중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을 때 너네들이 실수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P, A바 B인데 너네들이 그냥 P, B분의 P, A를 답으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왜? A 사건이랑 B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A 사건이 일어나는 중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분자에는 P, B분의 잘못했어. B 사건이 일어나는 중에 A 사건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B 사건이 일어나는 중에 A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P, B분의 A가 아니고요. 이쪽은 B 사건이랑 아무 상관없는 놈들이잖아. 그래서 B 사건 중에 요만큼 P, A교 B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더 헷갈려질까봐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X라는 사건이 온전히 S라는 사건, 전체 사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X교 S가 PX가 돼서 그냥 PS분의 PX를 쓴 것 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훨씬 많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지금 특이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냥 S의 확률 중에 X의 확률을 구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독특한 경우, 특이한 경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8번 그림과 같이 화면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EF의 꼭지점 위에 점 P를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시킨다. 꼭지점 A에서 출발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면 정육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3칸만큼 이동시킨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정육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꼭지점 A를 출발한 점 P가 다시 꼭지점 A로 도착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A를 출발한 점이 다시 A로 도착한다라는 거는 몇 칸 갔다? 한 바퀴 돌았으면 6칸 갈 수도 있고요. 2바퀴 돌았으면 12칸 갔을 수도 있고요. 3바퀴 돌았으면 18칸, 4바퀴 돌았으면 24칸, 5바퀴 돌았으면은 30칸,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홀수눈이 나온 횟수, 횟수를 A회라고 하고요. 짝수눈이 나온 횟수 B회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A 플러스 B는 몇이다? 무조건 10이에요. 왜? 10번 던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짝수는이 나오면 3칸이니까 3B에다가 A를 더했다. A 더하기 3B가 몇이다? 얘가 6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6 될 수 있고요. 12 될 수 있고요. 18, 24, 30, 36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 상황에 대해서 A, B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뭐 아래식에서 위식 뺐더니 2B는 마이너스 4 나와. 안 나오고요. 자, 여기서 아래식에서 위식 뺐더니 2B가 2 나옵니다. B는 1이고요. B가 1이면 A는 9가 나오겠죠. 9,1 가능하고요. 얘가 18이면 2B가 8 나옵니다. 그래서 B가 4인 상황이고요. 그럼 A는 6 나오겠죠. 자, 요 상황은 2B가 14. 그러면은 B는 7. 3,7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때는 2B가 20이다. B는 10 나오겠다. 그럼 0,10이라는 이런 수소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36으로 가버리면 또 안 되겠죠. 안 돼요.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짝수눈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홀수눈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10C9 곱하기 2분의 1에 9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0C6 곱하기 2분의 1에 6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4제곱 될 거고요. 얘는 10C3 곱하기 2분의 1에 3제곱 2분의 1에 7제곱. 자, 그 다음 얘는 10C0 곱하기 2분의 1에 0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모든 줄에 다 2분의 1에 10제곱, 2분의 1에 10제곱, 2분의 1에 10제곱, 2분의 1에 10제곱 들어가 있고요. 그럼 남은 부분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다 더해주면은 2분의 1에 10제곱, 2의 10제곱분에 10C9, 10, 10C6, 10C4, 4, 3, 2, 1, 19, 8, 7. 그러면은 뭐야 이거? 210. 자, 그 다음에 10C3, 3, 2, 1, 19, 8 이렇게 되니까 3, 4, 12, 120 되겠죠? 120. 자, 10C형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다? 2의 10제곱분에 330에다가 11 더하니까 341 되겠죠? 341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이거 뭐 독립시행 확률인 거는 너무 명백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2학년 내신으로 이 동네 어디였지? 어디 여고였나? 거기서 확통 청원여고였나? 내신 문제로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못 푸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3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NO 재팬, 노노우 재팬의 문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자 N이 적힌 어떤 카드도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웃하지 않도록 어떤 자식이 이웃하지 않도록 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해주는 거야? 그 이웃하지 않게 하는 대상 있죠? A가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면은 A를 제외한 첫 번째 A를 제외한 대상들 배열을 먼저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 뭐 해야겠어? 나머지를 배열한 거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열한 그 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A끼리는 이웃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자식이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여라 라는 말이 나오면 A를 제외한 나머지부터 먼저 배열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사이 칸들에 A를 배열해주는 이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세든 확률을 풀어주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N이 3개 있고요. 노노제펜. 자, N이 3개, O가 2개, 그 다음 J가 하나,
A가 2개, 그리고 N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이씨, 뭐야, 미쳤나봐. P가 하나겠지.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선 전체 경우를 세볼게요.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는 3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분의 9팩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N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치할게요. 나머지 몇 개? 6개를 배치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배치하는데 얘네들을 배치하고 나면은 N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이 몇 개가 생긴다? 6개를 배치했기 때문에 7칸이 생성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7칸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된다? 7C3 곱하기 2팩, 2팩분의 6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뭐가 되겠다? 전체 3팩, 2팩, 2팩분의 9팩분의 7C3도 다 풀자. 3, 2, 1, 7, 6, 5 곱하기 2팩, 2팩, 6팩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7 곱하기 6팩 해가지고 7팩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뭐만 남아? 9 곱하기 8만 남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 3팩에서 2 있고 2 있으니까 이게 8이랑 없어질 거야. 그럼 여기 분자 3만 남고요. 이거랑 얘 없어지고 3도 얘랑 없어지면서 얘 3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2,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5만 남겠지. 3, 2, 2 하면은 12 12분의 5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40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좀 쉬워. 특히 표 나오면 굉장히 쉽습니다. 조건부 쪽에서. 표와 같이 두 상자 A랑 B에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섞여서 각각 100개씩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뭐뭐 할 때가 있네. 두 상자 A, B에서 각각 한 개씩 임의로 꺼낸 구슬이 서로 같은 색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뽑았는데 흰이 될 수도 있고요.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고 그 중에서 검을 분자에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거예요. 두 개 뽑았는데 흰 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거 중에 뭐? 이 확률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자, 흰색 뽑았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100-2A 곱하기 100분의 3A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100분의 2A 곱하기 100분의 100-3A 이렇게 돼요. 이게 흰 뽑을 확률, 검 뽑을 확률이 되겠죠. 이 중에 얘만 분자로 올려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00분의 2A 곱하기 100분의 100-3A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분자 분모에 만 곱해주시면 싹 없어지고, 나머지를 쭉 써주시면은 분모에 300A, 200A, 500A,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12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뭐가 되겠어? 200A, 마이너스 6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분의 뭐? 19분의 7이 되겠다라고 했지. 19분의 7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기 분자 분모 2로 나눠줄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250A고요. 얘 6A 제곱이고요. 100A고요. 이거 3A 제곱 이렇게 돼서 크로스 해주시면은 1900A 마이너스 57A 제곱이 뭐가 되겠다? 1750A 마이너스 42A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57A
이 좌변에 있는 거 다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15a제곱 마이너스 150a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뭐? 0 또는 10이 나와요. 0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a의 값은 10이 되겠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계속 쉬워. 41번 볼게요. 심화 문제로 구성된 랑데뷰 수학 문제집이 있다. 화랑이는 이 문제집에서 50% 문항은 정답을 알고 있고 나머지 50%의 문항은 정답을 모르거나 확실치 않다. 화랑이가 이 문제집에서 임의로 10개의 문항을 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화랑이가 정답을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문항을 맞출 확률을 10%라고 한다. 화랑이가 이 시험에서 9개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자 1번 문제, 2번 문제가 있다고 해봐. 1번 문제 풀었을 때 얘가 뭐 맞든 틀리든 2번 문제 푸는 그 정답률에 영향을 미칠까? 절대로 미치지 않아요. 각 문제 사이에서는 서로 맞출 확률이 독립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시행 확률로 봐주셔야 되고요. 독립시행 확률을 쓰려면 1회당 맞출 확률과 총 시행 횟수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총 시행 횟수는 몇 개? 10문항을 푼다 그랬으니까 총 시행 횟수 10개. 그리고 그럼 1회당 맞출 확률을 구해 주셔야 돼요. 자, 1회당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되겠다? 자, 50%는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답을 모르거나 확실치 않은 놈들이 또 2분의 1이 있는데 얘 중에서는 몇 프로를 맞출 수 있대? 10%를 맞출 수 있대요. 그래서 얘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은 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해서 20분의 11이라는 확률로 무조건 맞출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시행 횟수는 10회 그리고 1회당 맞출 확률은 20분의 11인 어떤 시험이 진행되는데 뭐래? 9개 이상 맞출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9일대랑 11대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응? 자, 그래서 9개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되겠다? 9개 맞출 확률 10개 중에서 9개를 맞춥니다. 곱하기 20분의 11의 몇 제곱? 9제곱 곱하기 20분의 9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0C 10 곱하기 20분의 11의 몇 제곱? 10제곱 20분의 9의 몇 제곱? 0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쭉 정리해보면은 20분의 11의 9제곱으로 공통인수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20분의 11의 9제곱 묶은 다음에 곱하기 10 곱하기 얘니까 뭐야 20분의 뭐니 90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맞나? 이렇게 되나? 아니지. 20분의 11이 하나 있죠. 20분의 1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20분의 101 곱하기 20분의 11의 9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응? 아, 너무 계산 문제다. 귀찮다. 42번도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데. 자, S대학교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정시모집보다 먼저 실시하고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떤 고등학생 4명이 S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하였을 때 합격할 확률이 각각 3분의 1이고 정시모집에 지원하였을 때 합격할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하자. 이 학생 4명이 S대학교의 수시모집에 모두 지원하고 이 중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S대학교의 정시모집에 지원한다고 할 때 4명 중 3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여라. 지금 4사람이 있는데 이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의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시행을 4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원을 4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면 수시랑 정시를 통틀어서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합격할 확률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한 학생당 자, 얘를 구해보면은 먼저 그냥 수시에서 덜렁 합격할 수 있어요. 3분의 1의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합격하지 않았을 때 3분의 2가 되겠지. 이 상황에서는 어떤 확률로? 4분의 1의 확률로 합격한대요. 정시에서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니까 한 학생이 S대에 합격할 확률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총 시행의 수는 4회. 그리고 1회당 합격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다? 3명이 합격해야 되는데 4C3 곱하기 2분의 1에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1제곱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6분의 4C3 4. 그래서 답은 4분의 1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 43번으로 가볼게요. 43번. 자, 지금 뭐 규칙이 조금 복잡한데 그림과 같이 주머니에 1, 2, 3, 4, 5, 6이 있다.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뽑은 카드를 주머니에 다시 넣을 때 카드 뽑기를 중단할 때까지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3 곱하기 6의 4제곱분의 A이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룰이 있는데 가번 룰은 첫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카드를 계속 뽑고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이면 카드 뽑기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올 때까지 지금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거고, 나번 조건 보시면은 n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가 아니거나 n-1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카드 뽑기를 중단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의 배수면 중단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도 중단한다? 그 전 회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뽑게 되면은 중단을 하겠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를 한 번 더 뽑는다. 그러면은 더 큰 수를 뽑았으면 n번째, n-1번째보다 3의 배수가 아닌 놈이 나왔는데 그 전 회보다 큰 수가 나왔다. 그럼 계속 반복해서 뽑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중단할 때까지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그러면은 이거는 최종적으로 3이 나와서 끝날 수도 있고 6이 나와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물론 3이나 6이 나와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확률은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이야. 중단할 때까지. 그럼 맨 마지막 회에 3의 배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1회차에 이 시행이 끝났을 확률, 2회차에 3 또는 6이 나와서 이게 끝났을 확률, 3회차에 3 또는 6이 나와서 이 시행이 끝났을 확률, 4회차에 3 또는 6이 나와서 이 시행이 끝났을 확률, 5회차에 나와서 끝날 확률도 있겠죠. 6회차에 3 또는 6이 나와가지고 끝나는 확률은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생각해봐. 3, 6이 있어. 그럼 3, 6이 아닌 수는 뭐가 있어? 1, 2, 4, 5가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1, 2, 4, 5 나오고 나서 다섯 번째 3 또는 6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끝나요. 그리고 1, 2, 4, 5가 나왔는데 이 다음에 뭐? 1, 2, 4, 5 중에 뭐 하나가 나왔다고 쳐봐. 2가 나왔어. 그럼 이거 끝난단 말이야. 왜? 얘보다 얘가 더 작잖아. 그럼 나번 룰에 의해서 여기서 그냥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회까지는 이 게임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1회에서 이 시행이 끝날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1, 2, 3, 4, 5, 6 6개 중에서 뭐가 나왔을 때? 3 또는 6이 나왔을 때 끝나니까 6분의 2가 됩니다. 자, 2회 시행에서 끝났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시행에서 뭐? 자, 이렇게 나눠서 써놓자. 3, 6이 있고요. 1, 2, 4, 5가 있어요. 자, 2회 시행에서 3 또는 6이 나왔다. 그 소리는 먼저 1회차에는 1, 2, 4, 5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
그러면 6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회차에서는 6개 중에 뭐 3, 6을 뽑는 거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회차에서는요. 3회차에서 끝나려면은 마지막은 당연히 6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 앞에는 앞에 2회는 1, 2, 4, 5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데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나온 수가 더 커야 돼요. 첫 번째 나온 수보다 두 번째 나온 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3회차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우선 6제곱분의 분자에 뭐 들어가면 돼?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뽑아서 더 작은 거를 1회차, 더 큰 거를 2회차에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4회차에서 끝나려면은 뭐 하여튼 4회차에 3 또는 6 나와야 되니까 6분의 2. 그 다음에 1, 2, 3회차에서 어떻게 나오면 돼? 6 세제곱분의 몇 개 중에 몇 개?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크기 순으로 나열해주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5회차에서 끝날 확률은 여기도 6분의 2입니다. 6분의 2인데 앞이 뭐가 되겠어? 6의 4제곱분의 자, 얘는 결정이 되죠. 뭐니까? 4C 4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주자라는 거야. 자, 이거 싹 더하면은 6분의 2로 싹 묶어줄 수 있네. 먼저 자, 6분의 2로 묶을게요. 자, 6분의 2로 묶으면 여기 1 더하기 6분의 4 더하기 뭐야 이거 6제곱분의 4C는 몇이야? 6이지. 더하기 6의 세제곱 개 커져. 4 더하기 6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크네. 엄청 커. 자, 근데 요거 간단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냥 갑시다. 그냥 해봅시다. 이거 뭐가 되겠다? 6의 4제곱분의 6의 4제곱 더하기 4 곱하기 6의 세제곱 더하기 6 곱하기 6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는 귀찮네 이거. 얘랑 얘 곱하니까 6의 5제곱분의 2 곱하기 이거 다 더하는 거야. 자, 지금 이거 보면 6의 세제곱 곱하기 10이거든요. 6의 세제곱은 216이니까 2160에다가 더하기 이거 216이에요. 그 다음에 얘 몇이야? 25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2랑 6의 5제곱분의 6 하나 빼려가지고 하나 나눠주시면은 3 곱하기 6의 4제곱분의 1625 241 241 더하면은 240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 곱하기 6의 4제곱분의 2401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 나오겠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이거 보고 나서 이거 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얘기입니다. 얘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시그마 K는 0부터 4까지 4ck 곱하기 6분의 1의 K제곱 곱하기 1의 4-K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 괄호 속이 뭐가 되냐면요. 괄호 속이 1 더하기 6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6분의 7에 맞나? 6분의 7의 4제곱? 6분의 7의 4제곱 6분의 7의 4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는 3 곱하기 6의 4제곱분의 7의 4제곱 이렇게 되는데 7의 4제곱이라는 거는 49 곱하기 49가 되죠. 그래서 9, 81 441 49, 36 196 그래서 104, 2401 나오겠다라는 거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률 부분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건 확률에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확률 문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파이널 진행할 때 그때 더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선생님 라이브 수업 전까지 여기 뒤에 통계 파트 문제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